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과일의 단맛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린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당뇨병에 이미 걸려 있는 분들은 과일을 섭취해야 할까요? 네, 당뇨인들도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당뇨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관리와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일의 알록달록한 색소 성분에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일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좋은 이유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하면 많은 분들이 혈당을 올리는 단맛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과일에는 단맛의 당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가 풍부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일의 다양한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산화제가 혈관의 미세 염증을 예방하고 췌장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당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인이라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당뇨 합병증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이유도 당뇨 합병증 예방과 이미 발생한 합병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 있고, 당뇨인이 항산화 성분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도 당뇨 합병증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는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을 적절한 양으로 매일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좋을까요? 첫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섭취량을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은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혈당 지수가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얼만큼 먹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양을 제한하지 않고 무작정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드시는 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먹을 때 주먹 크기의 양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일을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의 껍질에는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집중되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면요, 과일의 좋은 영양소를 대부분 버리는 것과 같고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스가 아닌 과일을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이라고 하면 생과 그대로 드시지 않고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게 되면 몸의 당 흡수도 빨라지고 섬유질이 망가져 끊어지면서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도 먹는 시기에 따라서 당뇨를 발생시키기도 예방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먹기 좋은 시기는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전에 드시지 않고 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크게 높일 수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먹는 방법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과일을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오르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데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전에 과일 섭취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는 과일의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면서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줘서 많이 드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평소와 같은 밥량을 드시면서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은 만큼 탄수화물인 밥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는 것도 좋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인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은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좋은 과일로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당뇨병에 좋은 과일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인데요. 이 베리류 과일은 어떤가요? 당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가장 좋은 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도를 증가시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은 한국의 토종 과일인 오디입니다. 오디에는요, 안토시아닌도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레스베라트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 하면 어떤 과일이 생각나시나요? 레스베라트롤 하면 포도의 건강 유효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오디에는 포도보다 150배 이상 많은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레스베라트롤, 이 성분은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지요.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은데요. 혈중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디에도 단점이 있지요. 바로 쉽게 물러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를 두고두고 오래도록 드시려면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냉동을 시키면 좋은 점도 있는데요. 바로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한 영양분들이 응축돼 영양학적으로 더 좋습니다. 당뇨를 막는 세 번째 과일은요, 사과와 배입니다. 사과, 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1년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일들이 당뇨병에 아주 좋은 효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는 여러 영양소가 있겠지만 특히 사과 속의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의 효능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클로로겐산은 장내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고 근육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 클로로겐산은 사과뿐만 아니라 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사과, 배, 적당량 꾸준히 드신다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에는 당뇨에 좋은 또 다른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누테올린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지방세포가 당을 열심히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일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에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시는 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인이라면 모든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는 껍질을 드시지 않는다면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시는 양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찾아서 꾸준하게 드신다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